20세기 초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권력이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맞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것 같고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금리는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값이 떨어지면서 현금적인 가치가 금과 같은 자산의 가치보다는 전쟁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다는 것.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달러의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4주에서 6주, 이제 약 1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녹화하는 날짜에까지 이르러서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측에서는 타코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김한술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 경제는 지칠 대로 지쳤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적자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중동 국가들한테 영수증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동맹 국가들에게도 아마 영수증을 보낼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얼마씩 분담을 내라는 식이겠죠.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생각하는 거는 농축 핵 우라늄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추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리스크를 왜 미국이 부담을 져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지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다 남겨놓고 일단 미국은 군대를 빼는 것이 유가 안정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맹국들의 불만,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급박한 운용으로 빚어진 구멍이라든지 다양한 허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상황을 놓고 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겠죠.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하나는 석유 제재가 풀린 러시아고, 또 하나는 비축 물량이 충분하고 나름대로 재생에너지 개발 쪽으로 많이 이 정책을 개발을 해서 상대적으로 육로 수송의 어떤 원유 확보라든지 비축유 확보 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중국, 이 두 국가를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뭐 별다른 큰 반가움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쟁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휴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청소하고 뒷정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전에 이번 전쟁이 났을 때 단기, 중기, 장기 시나리오 중에서 중기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서 3개월 내지 6개월 간다 그랬고, 3개월, 6개월 전쟁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청소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농사는 끝났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역사를 좀 소환해 볼까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많은 이슈들을 던졌고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도 1,550원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비행기표 예매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값이 떨어질 때 사모라는 말씀도 드렸고, 환율이 1,430원으로 떨어질 때 달러를 사모으시라는 말씀도 다 드렸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고 늘린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보다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 forward looking 하는 것이지 backward looking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예측하고자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과 사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는 학문 중에 하나가 경제학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사를 좀 소환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가끔 가다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는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여러분,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910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4년 전에 1910년에 에드워드 그레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장관실에서 지금 전 세계가 다극체제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럽의 열강들이 흩어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45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 모든 금융과 상거래의 중심지는 유럽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헤지모니라든지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일극체제가 아니고 다극체제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다극체제가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은 있겠지만 이게 세계대전으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에드워드 그레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장관실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커튼이 이렇게 걷어진 밖을 내다보면서 파이프 담배를 물고, 그 당시 세계는 유럽이니까요, 유럽의 정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설마 작은 전쟁들은 있겠지만 영국과 프랑스 또 독일 사이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자신의 회고록에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그때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하 삼분진계의 모습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건대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패권이 어떻다, 기축통화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다, 금값이 어떻게 되겠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자산시장의 버블이 어떻게 되겠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모시기에 바쁠 거고, 자기가 옳았다 틀렸다를 가지고 또 자랑하기 바쁠 거고, 각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놓고 보면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모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가정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걸 제가 한번 요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국과 독일 사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영국과 독일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툼, 그리고 독일의 보조금 지급, 지금 중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독일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20세기 초에 영국은 지금의 미국의 경제 패권 국가와 마찬가지와 같은 아마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국의 입장, 영국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또 독일의 입장을 살펴보면 왜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것이 지금의 모습과 어떤 닮은 꼴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시에 영국과 독일의 그 장면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국가로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은 망원경 같은 걸로 생긴데, 이렇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필름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돌리면 그 필름이 돌아가면서 그림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현재 관계를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과 독일의 관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배경과 이렇게 한번 맞닿아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동원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권력이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맞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것 같고요. 만약에 맞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것은 기축통화 지위가 점점 약해질 것이고, 마가라고 울부짖을 만큼 제조업 경제가 많이 무너져 내렸고, 동맹국들을 강압하고 협박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과거 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모습과 미국의 모습은 어느 정도 닮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100여 개 국가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해도 작년에 2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부상하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 이게 상대적으로 볼 때는 마치 미국의 패권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고 중국의 패권이 올라오는 것 같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은행과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통화로서의 달러와는 여전히 나름대로 강건하다는 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금리는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값이 떨어지면서
현금적인 가치가 금과 같은 자산의 가치보다는 전쟁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다는 것.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달러의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할 때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식품과 어떤 의약품의 어떤 기준을 맞아줘야지만 이거를 국가에서 수입하는 데 허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의 규칙과 표준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역시 미국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R&D 지출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R&D 지출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 1위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R&D 지출에 비해서는 많은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의 AI 붐에 대해서도 버블이 끼었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뚱아리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AI 산업은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산업 분야를 발판으로 삼아서 디딤판을 삼아서 이렇게 찜틀을 뛰어넘는 산업이 아니고, 새로 깔아야 되는, 새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새로운 어떤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되고, GPU, NPU, TPU 간의 어떤 호환성도 만들어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AI에 있어서 버블이라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신투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국의 강대한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기축통화 문제에서 영국이 파운드화가, 그리고 영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이 상당히 부강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연구개발비도 상당했고요. 오늘날 미국 GDP의 약 3.5%가 신제품과 기술 쪽에 당시 영국이 모든 수익을 투자하고 있었던 그런 비중도 통계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세계 GDP의 비중이 50%, 50%라고 해도 되는데 40% 중반까지는 끌고 갔거든요. 일본이 여러분 아시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지나고 1985년에 프라자 합의가 날 때 그 당시에 일본의 GDP 비중이 10%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패망했던 국가가 불과 40년이 지난 시점에 전 세계 GDP 비중의 10%로 뛰어오르고, 미국의 상대적 GDP 비중이 20% 초중반대로 내려앉았죠. 그런 와중에 중국이 1970년대 세계 GDP, 굳이 공산권에 있었을 때의 GDP를 계산하기란 약간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GDP의 한 4% 정도를 생산하던 국가가 최근 들어 세계 경제 2위국으로 부상을 하고요. 지금은 전 세계 GDP의 19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일본도 세계 2위 경제국의 자리를 뺏긴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 당시 영국과 독일의 생산과 GDP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닮은 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독일의 산업 스파이 이야기, 중국의 산업 스파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겹쳐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 문제만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미국 사람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한 70~80%,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중국에게 뺏겼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2000년대 이후에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지면서 그 피해의 원인이 이 중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의 양극화가 없었을까요? 1914년 이 당시에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0년 당시에 영국의 상위 5% 소득자가 국가 전체 부의 9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위 5%가 국가 전체 부의 한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10%가 7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양극화 문제도 있었고, 지금의 양극화 문제도 있었고, 이게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게 마치 생뚱맞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문제, 근래에 들어와서 그냥 정점에 달아들고 있는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역사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1910년 영국의 상위 5%가 국가 전체 부의 9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위 5%가 현재 전체 국가부의 3분의 1을 쥐고 있다는 점,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19세기에 부상했던 영국과 20세기 중반 이후에 부상하게 된 미국과의 닮은 꼴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국 이야기는 아직 드리질 않았습니다. 왜 드리지 않았느냐?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문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속 성장기는 끝났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한 30년, 40년 해왔는데 14억의 인구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약 한 30개 성이 있죠. 그 정도 많은 성의 인구가 적어도 10개 이상은 1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들이 있는데, 그 성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하다가 한 자릿수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의 초고속 성장도 끝이 났는 것 같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불안합니다. 초고속 성장이 끝나면 소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혜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공산당원인 자와 당원이지 않은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상대성 이론들이 이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또 뭐냐면요. 알리바바의 마윈도 가끔 공산당에 빼있는 소리를 하다가 협박을 받고 일본에 3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도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에 가까운 시장 경제의 혼합 경제 형태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전혀 아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기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참 기업하기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기업을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해외에다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AI 산업과 휴메노이드, 드론,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바이오매드 이런 여타 신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려면 중국 본토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산당으로부터의 간섭과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과 중국 대중 상당 부분이 서로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멀리서 볼 때는, 가까이 접근해서 보면 두 그룹이 타고 있는 배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 경제는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고, 기업가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란 사태와 똑같잖아요. 이란의 신정체제가 혁명수비대하고 딱 붙어서 47년 동안의 철권 정치를 해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소속인 군이 똘똘 뭉쳐서 지금 하나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고, 기업가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